촬영하면서 가겠습니다. 오늘 대신 후유증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늘 이제 4개 강의를 하면 찾지 마세요. 조심해야 돼. 네. 다리 움직여야 돼.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카메라를 건드리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말만 해주면 돼요. 근데 툭 건드리고 자기도 몰라가지고 나중에 촬영 끝나면 내가 이러고 있어요. 계속 어머니 촬영 안 해서 계속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것만 아니면 돼요. 자, 여러분이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이걸 하면 대충 중요한 지문은 수능 지문은 다 다루는 거야. 애써 늦게 와서 이제 오늘 것만 들을 수밖에 없지만 그랬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냐? 여기서 다른 지문을 다시 읽어보는 거야. 그럼 바로 생각해봐. 여기서 선생님이 잘 강의를 해줬잖아.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단어도 대충 벌써 찾으면서 강의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수학이 아니라 그러면 언어니까 내가 읽으면서 그냥 바로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쭉쭉쭉 해석이 돼야 되잖아. 그 해석이 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나 이제 이거는 안 봐. 그리고 새로운 모의고사 봐야지. 라는 생각이 올바른 공부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에서. 수학도 같은 문제집을 갖다가 한 번 풀고도 또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푸는 거 있잖아. 영어도 꼭 2번, 3번, 한 번 정도 다시 독해보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에요.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에요. 아까 전에 희연이가 독해가 잘 안 된다 또는 속도가 잘 안 나간다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을 했잖아.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단어를 알고 있다면 뭐가 연습이 안 된 거냐면 내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머릿속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겠죠? 우리가 듣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귀는 다 듣지. 귀는 다 듣는데 머릿속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못 쫓아가는 거잖아. 잠깐 이렇게. 이것도 똑같은 거야. 눈은 지금 다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처리가 안 되니까 연습이 안 되는 건데 읽는 연습은 이미 공부한 지문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이미 공부했으니까 이제 이건 끝! 다시는 보기 싫어. 이거 이러지 말라고. 특히 수능 같은 건 좋은 거니까 2번, 3번, 4번 독해를 해보라고 이렇게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차 안에 가서 아빠 차 안에서 할 일 없잖아. 그럼 수능을 또 이렇게 꾸깃꾸깃 피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아니, 여기 이렇게 꾸깃꾸깃 적으면 여기 주머니 들어가잖아. 겨울 외투에. 꾸깃꾸깃 펴가지고 한번 보는 거지. 아빠 차 가는 동안 한번 다 읽어볼 거 아니야. 또 중요지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 연습이 어딨어. 당당합니다. 1등급 만들어줍니다. 지금. 자, 29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동할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우리 딸이 그러면 딸아 뭐 보니? 아빠 저기 수능 지문인데 그냥 한 번 더 독해보려고 이 주머니에 넣고 다녔었어. 어휴 참. 왜? 만약에 내 딸이라면 사이버머니 10만원어치 충전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29번입니다. 좀 빠르게 갑시다. 어법상 틀린 거죠. 물론 이거 어법 문제, 어법이 4번에 이게 와시, 이게 그 대수로 바꿔줘야 된다. 뭐 기본적인 어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흐름을, 요거 어법 문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이 흐름을 갖다가 독해 연습을 해보자 이겁니다. 즉, 인트로덕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일반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전문 지식을 하고 있는지, 디벨롭먼트에서 순접을, 그죠? 순접 역접인지, 결론이 있는지, 이런 걸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겁니다. 읽기 연습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뭘 찾자? 글의 뼈대를 찾아보자 이겁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보를 빼내보자 이거죠. 가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인들처럼 이게 뭐야? 홀 인디비주얼이 직역하는 개별 개체들. 알겠죠? 개체 전체들처럼 뭔 말이야? 세포는요. 어때요? 이건 라이프 스팬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주기죠. 생명. 그죠? 어떤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생명 주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첫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전체 개체처럼 세포는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세포는 수명을 가지고 있다. 이건 그치 세포도 살아있는 거니까 뭐야? 저걸 가지고 있다. 일단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죠? 세포는 수명이 있다. 세포는 수명이 있다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직 전개는 아닐 거예요. 아직 도입 부분일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들의 그 수명, 라이프 사이클, 생명의 순환주기죠. 태어나서 성장해서 번식하고 죽고 그들의 그 수명 기간 동안 셀 사이클, 세포의 그 주기 동안 세포의 크기와 그죠? 그다음 모양과 메타볼릭 액티비티 그리고 뭐는 신진대사 활동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여기까지
세포의 크기, 뭐야? 메타볼릭을 잘 모르겠어. 그냥 신진대사에 이런 뜻이거든요. 신진대사라는 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동식물이 살기 위해서 하는 활동, 모든 활동을 얘기합니다. 요 신진대사 활동들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래. 얘는 수명이 있고 이 여러 가지 활동은 어떻게 극적으로 변해요? 당연하죠. 그 다음 세포는 변합니다. 세포는 태어납니다. 뭐로서 태어나요? 쌍둥이로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세포가 왜 쌍둥이로서 태어나는지를 갖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해요. 정보만 뽑아야 되죠 이겁니다. 세포는 쌍둥이로 태어나나 봐. 그냥 정보만 뽑아내는 거. 그것의 모세포가 어떻게 될 때? 분열될 때. 뭐 하면서? 두 개의 딸 세포로 자식 세포를 만들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변화,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세포는 이렇게 태어나고, 그래서 신진대사 활동 중에 세포가 태어날 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딸 세포가 또 나오고 있죠.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순접입니다. 전개에서. 알겠죠? 각각의 딸 세포는 더 작습니다. 뭐보다 더 작습니까? 엄마 세포보다 나눠졌으니까 더 작겠죠. 저절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아주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는 제외하고는 그죠?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은요 성장합니다. 각각의 세포는 성장한다는 거죠. 성장은요 태어날 땐 두 개로 태어나고, 성장은 어떻게 하는지 신진대사 활동이 세포의 주기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각각의 단계에서. 그죠?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이것만큼 커질 때까지, 모세포가 큰 만큼, 모세포가 큰 것만큼 클 때까지 성장합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태어나서 성장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래, 그럼 그 세포의 흐름에 대해서, 이거 수명, 이 세포의 수명, 생명 주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의 정보를 보는 거죠.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거는 뭘 물어보는 겁니까? 문장 구조에서 세포는 태어납니다. 그죠? 주어 동사 보호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니까. 선생님 얘는 뭔가요? 뭐뭐로서라는 접속사니까, 전치사니까 뭐예요? 수식어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뭐 했을 때? 여긴 전부 다 뭐 부사절이죠. 전부 다 수식어는 뭐예요? 뭐 했을 때? 그것의 엄마 세포가 나눠질 때. 그러면 지금 완벽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요거죠, 요거. 분사구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만들어요? 두 개의 딸 세포를 갖다가 만들면서. 그죠? 네. 두 개의 딸 세포를 갖다가 요거죠, 요거. 엄마 세포죠. 그죠? 엄마 세포가 분열할 때, 이 엄마 세포, each mother cell, 그리고 그것은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It produce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nd 지우고, it이랑 each mother cell이랑 같으니까 지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주어 동사 있으니까 ing 나온 거 맞습니다. 그죠?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낼 때. 자, 요거는 뭐겠습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앞에 있는 동사를, 비동사를 다시 받는 거냐, 그죠? 앞에 나온 동사를 뭘로 받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의 엄마 세포가 이런 것만큼, 비교니까 그의 엄마 세포가 이런 것만큼, 큰 것만큼 그것이 크게 될 때까지. 그럼 이게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에 지금 라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라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become이네? become이면 과거니까 이게 did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become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엄마 세포가 커지게 되다 이렇게 되지만, 그냥 비교의 상태니까 엄마 세포가 큰, 이거 되죠? The mother cell was 비동사 다음에 라지 나올 수 있죠. 그죠? 엄마 세포가 큰 만큼 얘는 커지게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 become을 받아주는 대동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의 다음에 라지 나와도 아무 문제 없잖아. 엄마 세포는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엄마 세포가 지금 분열될 때, 모세포로 나눠질, 딸 세포로 나눠질 때 큰 것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큰 것만큼 이것은 커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어쨌든 나눌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여기다 did 써줘도 틀린 건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엄마 세포가 커지게 됐었던 것만큼 그래도 되니까. 이건 둘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어요. become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 did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비동사 어제가 들어가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이제 다 봤고, 계속 보면 아까 전에 계속 이 세포의 생명 주기 활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눠질 때 이 정도까지 커집니다. 이 시기 동안 또 세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봐봐. 세포는 흡수한데, 그냥 세포의 그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세포의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흡수합니까? absorb 이런 단어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단어를 안 써주고 있어요. 여기 정도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안 써주고 있습니다. 물, 설탕, 아미노산 그리고 다른 뉴트리언트, 영양분을 어떻게 흡수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어셈블. 뭐예요? 모읍니다. 그것들을 모아서 뭘로 만들어요? 새로운 살아있는 프로토플라즘이라는 걸 만든다는 거예요. 나 이거 프로토플라즘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문 용어예요. 그냥 프로토플라즘을 만든다고 하면 되겠죠. 번역할 필요가 뭐 있어요? 번역해도 모르겠는데 한국에 이거 특수 생물 용어일 텐데 그냥 프로토플라즘이라는 게 생겨나고 지내보다는 게 그럼 되지. 정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죠. 넘어갑시다. 계속. 그 다음 계속 가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같은 게 나오는지 열심히 보는 거예요. 지금 세포의 생명 주기에 대해서 쭉 전개하고 있잖아. 변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다음 한번 가보세요. After cell 그 세포가 성장해서 적당한 크기가 된 후에 여기까지 성장했어. 이제 자라는 시기 다 얘기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이제 성장해서 적당한이죠. 적합한이죠. 이 단어도 이제 다 아셔야죠.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적합한 크기가 된 후에 그것의 신진대사 활동은 이번에는요. 메타볼리즘이 아까 신진대사라고 했어요. 그것의 신진대사 활동은 이동한대요. 이번에는. 이제 다시 또 이 세포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 어떻게 될 때까지 그죠? 그것이 이렇게 나눠지기 위해서 준비가 되거나 또는 성숙하거나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서 differentiate 구별되어져서 특수한 세포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진대사 활동이 변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걸 갖다가 이해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아, 그것의 신진대사 활동은 변한다. 여기 프리페어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건 준비하다죠. 그리고 여기가 여기 있네. 멀추어네. 그 다음에 엔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엔드 다음에 이렇게 있네. 그럼 이건 좁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든지 그리고 이렇게 되든지 되기 때문에 그 신진대사 활동 변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 지금 봐봐. 그것의 신진대사 활동은 변화합니다. 그죠? 그것이 나눠지거나 그죠? 그것이 나눠질 준비를 하거나 성숙해질 때 또는 어떻게 differentiate 이게 뭐야? 구별되어지다, 차별되어지다 이런 뜻이죠? 구분되어져서 그죠? 뭔가 또는 이게 분화되어서 어떤 전문화된 특별 목적이 된 specialized 전문화된 특별한 세포로서 어떻게 분화되어질 때 그것의 신진대사 활동은 어떻게? 이동합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신진대사 활동은 이동합니다. 그죠? 이건 지금 문법이 틀린 문법 물어보는 거니까. 그것이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그것이 더 성숙해지려고 할 때, 또는 이렇게 되려고 할 때 신진대사 활동은 변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랑 prepares랑 maturage랑 differentiate랑 알겠죠? 연결되는 거니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성장 얘기했고 발전 얘기했죠. 발달. 성장과 발달은요.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주어져. 성장과 발달은요. 모두 요구한대요. 뭘 요구해요? 복잡하고 역동적인. 여기도 이거 보시겠죠? 어셋오브.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어시리즈 오브. 1년에. 그죠? 어셋오브 어시리즈 오브. 복잡하고 컴플렉스 너무 중요한 단어죠. 이 단어 물론 수능 못 본다고 했어요. 그죠? 복잡하고 역동적인 1년의 상호작용. 뭘 포함하는? 모든 세포의 부분을 포함하는 1년의 상호작용을 요구합니다. 뭔 말인지 난 생물을 잘 안 좋아해. 세포만 나오면 나는 경계하는 사람이야. 강의하면서도 세포 얘기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어쨌든 이런 복잡한 1년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과정은 복잡한 1년의 상호작용을 요구하는데 모든 세포의 부분이 거기에다 관여하고 있다는 거지. 종합적으로. 지금 그냥 내용 얘기하고 있구나. 정보만. 왓셀. 그런데 세포의 이 신진대사 활동과 구조죠. 여기까지가 주어져.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과 구조는 어떻게 should be complex. 그죠? 여기 또 would가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복잡하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서 나눠져서 이 would not be 요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전체 동사가 되는 게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를 뭘로 봐요? 전체를 주어로 보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과 구조가
복잡하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어 동사 보어까지 완벽한 문장이에요. 왓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라고 그랬죠. 접속사 대수로 바뀌어야죠.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 거죠.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고 대신 접속사 대신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대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왓은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뒤에가 어때요? 주어, 동사, 보어 완벽한 문장이잖아. 이건 너무 쉬운 거였어. 어법 문제가. 어법 문제는 원래 해석 안 해주고 풀거든 애들이. 잘 해석 안 하고 풀거든. 문장 구조만 가지고 풀거든. 근데 내가 지금 이 글의 흐름 어차피 여러분 해석하는 연습하려고 해줬는데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어. 너무 쉬운 문제. 그죠?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과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은 그저 복잡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죠? 세포의 신진대사 활동이 복잡해져야만 한다는 것은 그죠? 우드나삐 놀랍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오히려 단순하고 그것은 로지컬 논리적입니다. 마지막에 이게 결론이 있는지 봅시다. 자, even the most 가장 복잡한 세포도 그죠? 여기 보세요. 심지어 아주 가장 복잡한 최상급 강조죠. 가장 복잡한 세포도 단지 소수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요, 뭘 하고 있습니까? 각각은 책임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들 각각은, 이 일부분들 각각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런 거죠. 명사 다음에 뒤에서 나와서 꾸며준 형용사구죠. 예를 들어서 a man, 사람인데 어떤 남자예요? 무엇을 책임지는 사람은 단독으로 나온다면 responsible man이에요. responsible man. 근데 얘가 responsible이 뒤로 갈 때가 있죠. a man 하고서 어떤 남자? 책임지는 남자. responsible. 뭐를 책임져? 요런 일을 책임지는 문자. for the task. 형용사구라고 그러죠. 형용사구. 원래 형용사는 앞에서 꾸며주지만 이게 뭔가 뒤에 뭐가 같이 responsible for가 무엇을 책임지다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된 수식어가 달라붙어 있을 때는 뒤로 가죠. 명사 뒤로. 같은 거예요. 이치가 명사죠. 각각은 뭘 책임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각각은 책임지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잘 정의된 세포의 어떤 것 분명한 그런 측면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세포는 작은 부분들로 그죠? 아주 가장 복잡한 세포도 그 부분들이 많진 않아. 근데 그 각각이 이런 것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nd 그리고 각각은 그죠? 각각은 is responsible. 이것도 일종의 뭡니까? 분사구문을 볼 수도 있죠. 이거 뭐 얘랑 그 most complex cell이 어때요? 다르니까 그대로 두고 얘는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빙으로 바뀌었다. 분사구문으로 가도 되고 그죠? 아니면 이걸 다시 설명해주는 동격 같은 거 있죠. 각각의 오직 소수의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냐? 각각이 이렇게 책임지는 각각이 있는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같아요. 그냥 세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그냥 쭉 설명하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0번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이거 지우는 동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 여기까지 도입이구나 여기 요거구나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선생님, 저 휴지 좀. 갔다. 이런 문장을요. 읽을 때 여기 끊어서 읽잖아요. 그런 거마다 끊어서 읽는 건 하겠는데 이거 한 문장을 읽고 나면은 이 문장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 자꾸 노력해야 돼 그거는. 그렇게 그냥 계속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너무 어려운 걸 하지 말고 좀 쉬운 걸 읽기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1001문 아까 1001문이 있었잖아. 집에 1001문이 있어? 내가 하나 복사해 줄 테니까 이것도 복사한다고 그러면 또 저기 저작권에 걸리니까 내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그걸로 쉬운 걸로 한 문장 한 문장에 한 1000개의 문장만 연습을 한번 해봐. 해석을 하면
해석까지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쭉 해봐. 그게 이제 너무 복잡한 걸로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힘드니까 하다 말고 하거든. 그 정도로 한번 해서 주어 동사 정도만 찾고. 근데 막히면 어떻게 해요? 해석하다 막히면. 막힌 표시를 해야지. 그렇죠. 왜 막혔는지 생각해 보는 거지. 단어 때문에 막힌 건 단어 찾으면 되는 거고. 이게 왜 해석이 안 됐을까 생각해 보고 아까처럼 뭐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든지 그럼 되겠지. 천일문 같은 거는 번호가 있으니까 물어보기가 좋죠. 자, 이것도 쭉 한번 해보세요. 여기 봅시다. 집에서 이거 공부를 좀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독히 하시는 거죠, 지금. 자, 보세요. 도입에서 뭘로 시작했는지 봅시다. 이거야말로 이거는, 그래, 이거 해석을 안 하면 이게 풀릴 수가 없죠, 낱말이. 이런 사실, 이건 뭐야? 그냥 해석인 같은 거는 무시하고 서제스가 중요한 거죠. 수능이니까. 그냥 제시되어졌다, 암시되어졌다, 제한되다 이렇게 되면 되죠. 이런 사실이 제시되어지고 제한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 organic methods, 유기농적인 방법이. organic 하면은 유기적인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유기농 방식. 유기농 방식은 알면 좋고, 이게 상식으로 가야 되나? 유기농 방식? 유기농산물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천연 거름 주는 거. 그냥 알면 좋고, 모르면은 유기농 방식이라는 게 있나 봐. 그럼 비유기농 방식도 나오겠지? 생각을 해보면 되죠. 유기농 방식은, 근데 이거는 뭘로서 정의되어지는 거야? 요런 것으로서 정의되는 거야. 어떤 것으로서 정의되어지냐면 이런 것들로서 정의되어지는 거죠. 오직 여기 있네. 이 유기농 방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죠? 오직 천연적인 물질이죠. 그죠? 자연적인 제품. 자연적인 제품만 이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정의되는 유기농 방식은 인풋은 투입이야. 그러니까 투입으로서 뭔가 거기다 넣을 때 유기농 음식이면 유기농만 다 하는 거야. 유기농 채소, 유기농 된장, 그 다음에 유기농 소금 뭐 이렇게 말하자면 인공이 안 들어가는 거지. 투입물로서 천연 제품만이 이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로서 정의되어지는 이 유기농법적인 방법은 어떤 것으로서 덜 손상을 주는 것으로서 제한되어졌습니다. 어디에 덜 손상을 주냐? 이 바이오스피어는 좀 아셔야 돼요. 바이오가 생물학 이런 거죠. 그죠? 바이올로지가 생물학이니까. 그죠? 생물학이고 생화학이 뭐 이런 거잖아. 바이오스피어 하면요. 이거 생물권이라고 그래요. 생물권이 뭐냐면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태계. 이 바이오스피어는 좀 알아야 돼요. 생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살아있는 모든 걸 합친 게 바이오스피어예요. 생물권. 살아있는 걸 합친 거. 이 생물권에 손상을 덜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일반 논이죠. 유기농 농법은 자연에 덜 해를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말을 이렇게 더럽게 어렵게 만든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그렇잖아. 유기농법은 자연에 좋다고 우리 생태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읽고서 그거 봐주면 정보를 끌어낸 거야. 정확히 해석을 안 했어도. 그 다음 이거 보시면 large scale adoption. 이건 어댑트에서 나온 거죠. 어댑트가 얘들 혹시 이건 다 알겠지만 이 단어가 뭐지? 어댑트가 뭐뭇을 채택하다, 양자로 삼다, 그렇지? 이거 양자로 삼다 하면은 영원히 이거 못 써먹는다고 그랬지? 그럼 어답션 하면 입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유기농 농법 방법의 이 커다란 입양은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채택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뭔지 알죠? 어댑트는 뭐예요? 어댑트. 이거는 적응하다, 적응시키다, 조정하다는 뜻이죠. 조정하다, 적응시키다. 그죠? 어댑트. 그래서 어떤 것, 대규모의 채택은, 유기농법의 대규모의 채택은, 그런데 여기 그러다가 나왔네. 뭔가 유기농법은 일반론에서 유기농법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 그러나 however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러지 이게. 그죠? 대규모의 채택은, 유기농법의 대규모의 채택은 would reduce, 오히려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뭘 줄일 수 있냐? 생산량. 이건 생산하다는 뜻이 있죠. yield가. 명사로 생산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비용이죠. 생산 비용, 프로덕션 코스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야. 많은 주요한 곡물에 있어서, 옥수수라든지 벼라든지 이거에 있어서. 이렇게 생물권에는 더 적은 영향을 주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단점을 강조하는 거예요. 단점이 수확량이 적고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가나 보세요. 전개에서. in 어거닉이니까 오거닉의 반대말이 나왔네. 그지? 그러니까 비유기농적인, 그죠? 비유기농적인 니트로젠, 이게 질소예요.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질소, 니트로젠. 지구의 77%가 질소로 이루어졌는데 지구 구성 성분의 70%가 질소를 모르면 지구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니트로젠을 아셔야 됩니다. 비유기적인 질소, 이게 뭔가? 서플라이는 공급이잖아. 질소 공급물은. 필수적입니다. 어쨌든 비유기농적인 질소 요거는 핵심은 뭐야? 필수적이라는 거야. 뭐 하는데 필수적이냐?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야. 뭘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야? 이게 적절함이야. 적절하면서 높은 수준의 프로덕티비티가 생산성이죠. 적절하면서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거지. 요 비유기적인 질소 공급물, 질소 비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여러 가지. 곡물을 기르는데 너 투입해주는. 비유기농적이니까 유기농적인 건 아니야. 천연 제품은 아닌 거야. 화학으로 만들어낸 질소 비료 같은 거야. 말하자면. 그런 질소 비료 같은 것이 어떻게 보충물, 공급물이 필수적이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생산성 유지하기 위해서. 방금 이거 하는데 생산량을 적게 만든다고 그랬잖아. 생산량 유지할 때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뭐에 있어서? 많은 non-leguminous crop species에서. 많은, 요건 모르겠으면 아마 밑에 나와 있어요. 원칙이거든. 요거는요. 밑에 그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 나왔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시험지 안 나왔어요? 시험지 밑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시험지 밑에 이건 단어 써줘야 돼요. 그죠? 레기마스 비콩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거 모르면 어때? 그죠? 이거 빼주고 많은 곡물 중에서 생산성 유지에서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비콩가라고 그러는데 레기미너스 비콩가의 곡물 중 어떤 게 콩가고 어떤 게 비콩가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냥 많은 아까 주요한 곡물종이라고 했으니까 많은 주요한 곡물종의 생산성에 있어 생산성을 적절한 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서 필수적입니다. 이게 필요하면 되는 거죠. 뭐기 때문에 유기농 비료 같은 거 투입물이 어떤 것? 이 질소 물질이죠. 니트로지너스니까 니트로젠이 질소니까 OS가 붙으니까 대충 형용사 같잖아. 그 질소 물질의 유기적인 공급이 어떻기 때문에 자주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비싸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비싸기 때문에 무엇보다 비유기농적인 질소 비료가 여기 나왔네. 퍼틸라이저. 그죠? 공장에서 질소가 들어간 비료, 질소가 있는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는 값이 싼데 만약에 천연에 이런 질소가 있는 그런 유기물질은 어때요? 만들기는데 한계가 있고 닭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 그죠? 인분이 있어봤자. 그리고 비싸다는 거야. 그거 삭히고 막 하는 공장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걸 해줘야 되는데 유지하는데 필수적인데 그죠? 이게 너무 비싸니까 비유기농적인 질소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가보면 게다가 대어라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유기물질에 있어서의 단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기농법에 있어서. 게다가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 보세요. 과다한 사용입니다. 그죠? 벌써 과다한 사용에 대한 장점 벌써 이상하잖아. 이스텐시브 광범위한 사용의 장점 이런 건 보통 반대말이 나와야죠. 뭐 하는 데 있어서 manure 천연 거름을 얘기해요. 퇴비 같은 거 퇴비를 얘기해요. 퇴비. 그러니까 낙엽이나 이런 거 섞어서 만든 거 있죠? 그 다음에 레깅스 이건 콩과 식물이겠죠? 아까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이미 재배하고 남은 그런 껍데기 이런 걸로 거름에 광범위한 사용. 뭐로써요? 그린 머니어 크랍스 하면요. 이건 친환경 거름이죠. 친환경 거름 곡물로서 친환경용 거름 곡물로서 레귤물 이런 걸 많이 사용하나 봐. 얘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름을 만들려고 재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하게 걸은 곡물로서 레깅스나 또는 어떤 것 이런 천연 걸음의 사용 광범위한 사용은 단점이 많습니다. 여태껏 지금 이거에 대해서 생산성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이 높고 이런 거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단점이 들어가야죠. 여기 디메리트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단점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디스어드밴티지나 디메리트나 그런 게 들어가야죠.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답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글의 흐름상. 글의 흐름만 잡으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유기농 농법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글의 흐름 잡으니까. 한 줄만 더 해봅시다. 많은 경우에 잡초, 요번에 뭐가 나오나 봐? 디벨롭먼트에서 많은 경우에 잡초 통제입니다. 잡초를 뽑아야죠. 잡초 제거 같은 거죠.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울 수 있고 요구합니다. 많은 수공업을 갖다 요구합니다. 그죠? 잡초 제거. 뭐 한다면 만약 화학물질, 이게 비유기농법에서 이용되는 거죠. 화학물질 비료가 화학물질 비료라든지 화학물질 농약 같은 거죠. 투입물이. 그러니까 화학물질 농약 같은 것이 이런 것이 어떻게 돼서 이용될 수 없다면 역시 너무 천연만 고집한다면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또. 그치? 유기농법이지. 그냥 화학 비료, 화학 어떤 제초제나 이런 거. 그죠? 페스티사이드나 이런 걸 투입 안 하는 거. 그래서 손으로 뽑고 또는 그냥 뭐 오리농법 또는 우렁이농법에서 잡초 통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더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어떤 현실적인 문제도 있냐. 더 적은 사람들이 기꺼이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함에 따라 사회가 부유하게 되에 따라. 이건 뭐야? 잡초 뽑는 거 있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이걸 조금 이해한다면 상식이 좀 있다면 어디에 가서 수학 시기에 농촌에서 배추를 갖다 수확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 안 한다고 그랬어. 20만 원을 줘도 1당 20만 원을 줘도 안 온대.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그러는 근데 또 그러다가 나와요. 맞아 해석을 만약에 해본다면. 그죠? 유기농법에서 그죠? 유기농법에서 사용된 어떤 방법은 뭐와 같은 것? 센서블 유즈, 합리적인 사용입니다. 그죠? 어떤 것? 곡물의 노테이션, 곡물을 한 번은 콩 심었다, 한 번은 벼 심었다, 옥수수 심었다. 특정한 컨비네이션 조합입니다. 뭐의 조합이냐면요. 크라핑, 수확과 가축, 그죠? 수확과 가축의 어떤 특정한 조합과 같은, 그죠? 조합과 같은 유기농법에서 사용된 어떤 방법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게 다 이걸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make,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기여가 시골 생태계의 지속성이죠.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 서스테인이라는 단어. 지속시키다. 여기에 어빌리티가 붙은 거죠. 이건 시골의 이런 뜻이죠. 이건 생태계죠. 시골 생태계 지속성에 아주 중요한 기여가 어떻게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에 대해서 비유기물질의 필요성에서 비유기농법의 필요성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유기농법이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이라고 하긴 뭐하고 전개라고 해도 되고 그러나 또 전개에서 그죠? 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전부 나쁘냐? 유기농법 중에 사용된 일부 방법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는 거야. 생태계 유지에.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해석해주면서 이 뒷내용을 얘기를 안 해줬어요. 뒷내용에 막 계속 얘기하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렁이 농법 얘기하고 오리 농법 얘기하고 이거 한 문장에 이해하기 위해서 앞뒤 문장 연결시키면 예를 들어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의미가 별로 없더라 이겁니다. 왜요? 왜 의미가 없다? 어차피 시험 때 그게 안 되잖아요. 시험 때 그게 안 되잖아요. 정보만 끌어내서 뭔가 어색한 것 같긴 해. 정보 해석이 정보만 끌어내서 답을 찾아보자 이겁니다. 정보만 끌어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그러면서 많은 지문을 댈 필요는 있습니다. 왜? 이제 여러분은 이제 비유기농법에 대해서 유기농법에 대해서 어거니 파밍에 대해서 나오거나 어거니 파밍에 대해서 나오면 뭔가 아는 게 있잖아. 들은 게. 그지? 그럼 좀 읽기가 편해요. 자, 33번. 역시 1번 드리겠습니다. 33번. 1번 30초. 1번. 한번 쭉 한번 해석해보세요. 해석이 되는지. 33번이요. 네, 33번. 33번, 34번. 아니, 31번, 31번 중에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고요. 네, 33번, 34번으로 넘어갈래요. 두 개만 더 할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이런 걸 한 10번씩 읽는 거예요. 계속 읽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집에서 막 아까 말했던 꼬끼 구겨가지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한글을 읽어보세요. 자신 없으면. 이런 걸 버리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10번씩 20번씩 읽으면 어느 순간 탁 트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했으니까 설명도 들었으니까 이제 이거 딴 거 해야지 이러지 말라니까. 이런 거는 이게 이해하려면 미친다니까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점점 고3 모의고사 이렇게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원어민은 알까? 우리 한글 읽으니까 모르겠지? 원어민도 몰라. 뭔 내용인지. 그래서 그 유명한 유튜브 있잖아. 하버드대 교수가 틀리는 거. 우리 수능 문제. 이거 틀려도 창피한 거 아니야? 하버드 교수 틀리는데 뭐. 물론 그 사람은 1분 제한에서 풀었어요. 1분 30분, 우리는 보통 1분 40초 제한인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정도면 웬만한 원어민 강사들도 혀를 내두를 거예요. 뭔 잡설이냐고 아마 혀를 내두를 거예요. 자, 이걸 맞춰야 되니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한번 가봅시다. 똑같아요. 인트로에서 뭐 했나 나오세요. 엘리너 오스트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냐?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 그죠? 이 사람이 이런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중요한 요소가 있대요. 역시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면 크리티컬 팩터스인데 뒤에 뭐가 달라붙었으니까 크리티컬이 뒤로 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중요한 요소는 크리티컬 팩터스 앞에서 꾸며줘야 되는데 이게 왜 뒤로 갔냐? 아까 리스판서블처럼 뭐가 뒤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bring about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곤란하겠죠. 그죠? bring about이 뭡니까? bring about, cause, 일으키다, 야기하다, 초래하다, give rise to의 뜻입니다. 그죠? 일으키다, 초래하다, 야기하다. bring about. 뭘 일으킵니까? 이 단어도 모르면 안 되겠죠. 그죠? 스테이블. 선생님 저 모르겠는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죠. 안정적인. 명사로는 뜻이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의 뜻이 뭐가 있습니까? 명사로는 스테이블. 이거 맞추면 오늘 수업을 끝까지 잘 해주겠습니다. 마구간. 진짜 너는 왜 그래? 선생님 이거 명사는 마구간인 뜻 있잖아. 인스티튜션은요? 제도, 기관, 협회 뭐 이런 거잖아. 그치? 제도적인 해법, 안정적인 제도적인 해법을 그죠? 일으키는 데 있어서 그죠? 야기하는 데 있어서 일으키다 야기하다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봤습니다.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안정적인 제도적인 그죠? 그다음 해법을 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 커먼에 S가 붙었으니까 커먼이 이게 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저 커먼 공유주의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공유지 문제에 관한 논의구나. 공유지 분쟁에 관한 가장 유명한 거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상식적인 거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이 있는 거야. 그 산은 목초지야. 소를 기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공유지로서. 그랬을 때 그 공유지는 결국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왜? 하나 기르는 사람보다 두 개 기르는 사람이 유리하잖아. 공통으로 관리는 나눠져 있고 서로 소를 더 갖다 넣으려고 하는 거야. 소를 갖다가 왜? 관리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나누고 거기서 이익 보는 건 내가 소를 한 마리 더 투입하면 더 이익을 보니까 그런 공유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즉 이익은 나누고 관리 비용은 나누고 이익은 혼자 가져가는 그런 문제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관심이 많거든 얘네가. 그래서 이건 우리는 알지만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이게 뭐냐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빼면 이게 공통이니까. S가 붙었으니까 공통적인 거, 공유하는 거. 뭔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것에 대한 이렇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 공통의 것에 대한 문제가 있나 봐. 공통의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게 있나 본데 내가 모르는데 이게 정보죠. 공통에 대한 문제가 있나 본데 그것에 제도적인 안정적 제도적 해법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전문 지식인 거야. 인트로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기 주장을 뭔가 하고 싶은 거죠. 정보만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정보를 끌어내지 못한 걸 두려워해야 되죠. 어떤 요소가 있는데 해법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요소가 있다는 거야. 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내는 거야. 가보자. 이 여자겠죠. 이 여성은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앞엔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게 이 해법에서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영향받는 행위자들이죠. 그죠? 어떤 거 규칙에 의해서 영향받는 행위자들인 거예요. 규칙에 의해서 영향받는 행위자들. 전개죠. 역접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순접이죠. 부연 설명이죠. 조금 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것? 이 행위자들이 어떤 것? 사용에 있어서. 그죠? 사용과 자원의 관리죠. 사용과 자원의 관리. 자연의 관리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영향받는 행위자들이 어떻게 해야만 한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이 사람은 어떻게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저자가 말한 결론이죠. 결론. 이 중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그중 중요한 요소를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 몇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뭐야?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지적했다는 거죠. 이 정보예요. 그럼 이 공유지 이 문제가 뭔지는 이 공유의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해법에 있어서 이런 해법을 야기하는 데 있어서 해법이 일어나기는 데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다? 이 행위자들이 어떤 행위자들? 이 공유지에 관한 이용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공유지 관리에 관한 규칙 영향받는 행위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식적으로는 어떤 권리? 그 공유지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뭔가 관리에. 또는 그 공유지의 비용을 이익만큼 나눌 수 있는 권리. 내가 뭔가 그런 게 들어가야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이제 그걸 한번 추론해 보는 거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나 보세요. 그러나는 안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야. 감시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통제하는 사람들이야. 그죠? 이용자들이죠. 여기를 이용자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공통의 것의 문제는 뭔가 이용하는 문제인가 보다. 이용자의 행동을 갖다가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 사람들도 또한 요것 때문에 또한 어떤 거야? 사용자여야 된다는 거야. 감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사용자니까 그 사용자 중에 뽑아야 된다는 거야. 감시자와 관리자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사용자 중에 되든지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죠? 어떤 거? 맨데이트라는 건 위임이에요. 위임. 강제 명령. 위임. 모든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위임, 네가 그런 권한 이런 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야. 요것 때문에. 그러면 이 행위자들, 영향받는 행위자들이 여기에 대한 권리,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내용이. 여기 사용자 중에 일부를 뽑든지 그럼 내가 원래 사용자니까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위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요것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러면서 밑에 한번 봐봐. 예문을. 1번 결정에 참여하다. 그 규칙을 변화시키기 위한 결정에 참여하다가 1번 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2번 가보세요. 클레임 요구한다. 개인적인 소유권을 요구한다. 그 규칙, 그 자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유권. 개인적인 소유권을 요구하면 될까? 좀 이건 의문이죠. 3번 사용한다. 그러한 자연을 사용한다.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번, 3번은 이기적인 거지. 벌써 그치? 이기적인 거잖아. 4번은요. 요구한다.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그 공동의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이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그죠? 5번은요. 요구한다. 그죠? 적합한 분배를 요구한다. 뭐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merit 하면 능력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적합한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럼 1, 4, 5번 정도가, 그죠? 나 자신이 많이 기여했으면 그럼 또 적절한 분배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답이 정확하진 않아요. 자, 계속 가봅시다. This is significant. 이것은요,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지금 부연 설명하고서 계속 거기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그래서 참여자가, 그죠? 거기 그 안에 참여자에 대해서 참여자가 어떤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되든지 이용자로부터 뭘 받아야 된다? 감시하는 사람들은 권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 어떤 중요한 통찰이냐면 왜냐하면 그것이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망, 그죠? 어떤 것, 이런 전망이 빈약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망입니다. 어떤 전망이 빈약하냐면, 그죠? 아주 중앙적으로 방향이 설정된 해법이 이게 해석이 안 된단 말이야. 중앙적으로 행해지냐, 방향이 정해지냐, 나리트가 방향을 이렇게 지정하다가 있잖아. 그죠? 중앙적으로 어떻게 감독된 방향이 설정된 해법이 이건 뭐야? 중앙집권적 해법을 얘기하는 거야. 뭐에 대한? 아까 전에 위에서 제시한 문제 있죠. 요거 커먼즈. 요 문제에 대한 중앙적으로 어떻게 방향이 지도된 해법이 그 중앙적으로 지도된 해법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그죠? 스테이트 파워니까 국가죠. 국가의 힘에서부터 나오는 그 공유지 문제에 대한 중앙적 중앙적 지도된 그런 방식이, 그죠? 뭐와 비교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지역적 해법과 비교해서, 그죠? 지역적 해법과 비교해서 뭐에 대한 지역적 해법이에요? 바로 유저가 떠맡는 거예요. 가정하다 말고 떠맡다 이 뜻이 있어요. 뭐를?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유저가 개인적인 책임을 떠맡는, 그죠? 떠맡는 것에 대한 지역적인 해법과 비교해서, 이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중앙 국가로부터 나오게 된 그 공유지 문제에 대한 그 해법이 어때요? 좋아요. 그 해법에 대한 전망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통찰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읽으면서 정보를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국가의 힘, 그 다음에 개인이, 그죠? 개인적인 책임을 갖다가 떠맡은, 그죠? 개인적인 책임을 사용자가 떠맡은 지방적인 해법과 국가에 의해서 가장 요것과 요것을 대조를 이루고 있구나.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게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고 있구나라고 정보를 잡아내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야? 바로 요전에 참여자가 스스로 알아서 사용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권리를 가지게 되는 이게 책임이죠. 그리고 남은 개인적인 책임을 갖게 되는, 책임을 떠맡게 되는 그런 지역 단위의 해법보다 국가가 나서서 이런 문제 너네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 그거의 전망이 닳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해법, 요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는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풀었니 물어봤을 때 여기에서 선생님 국가가 지가 알아서 하려는 것보다 위에서 바로 위에서 요 지문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방적인 단위에서 개인들이 책임지는 게 좀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 결국 어떻게 된다?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공유지.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정해줘.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계속 가봐요. 이 사람은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이런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여기 뭐가 나왔어? 여기 이게 또 나오네. 이게 개인적인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적 결정 과정입니다. 여기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 뭐가 들어가요? 민주적 결정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뭘 강조합니까? 요런 사실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요런 사실. 그죠? 여기서는 이게 목적어예요. 모든 참여자가 접근권이 주어져야 된다. 근데 어떤 접근권이 주어지냐면 이게 접근권이죠.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답이 나오는 거죠. 로컬 포럼 하면요, 그 지역적 토론의 장입니다. 포럼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지역적 토론의 장에 대한 접근법이 주어져야 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푸는 해법에 있어서, 충돌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그러니까 뭐야? 어떻게 된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뭔가를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지역적 토론을 통해서 자유로운 지역적 토론을 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라는 거지. 그지? 여기까지가 그거잖아. 그러면 2번에 아까 전에 1번 다시 보세요. 그 규칙을 변화시키는데 위에 결정에 참여하는 것. 이건 1번은 점점 맞아 들어가지. 그치? 이런 지역적 토론의 장이라든지 민주의 의사결정에 들어가니까. 2번은 요구하는 것. 개인적인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 말도 안 되지 지금 이게. 3번은 그들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지. 4번 요구하는 것.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하는 것. 공유로운 재산의 자유로운 접근과 관계가 없지. 책임적으로 가고 있지. 그지? 5번은요. 요구하는 것. 적절한 분배를 요구하는 것. 적절한 분배가 아니라 뭐야? 민주적 의사결정에서의 참여고 그 과정에서의 그죠? 그 다음에 뭐에 있어서 그걸 위해서 이런 문제나 갈등을 위해서 지역의 그 토론의 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니까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기는 아니지. 그렇지? 뭔가 참여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파티스페이트 하나뿐이 없죠. 1번. 그래서 애들이 잘 모르겠는데 1번으로 고른 거야. 등록은 알겠죠? 3점짜리였단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1등급이 육모에 비해서 이 지문이 6월 모의고사 4%였거든? 육모에 비해서 이게 절대 쉽지가 않았어. 근데 답 고르기가 쉬웠다는 거야. 답 고르기가. 이 딴 게 답이 아닌데 여기까지 해석하고 나니까 딴 거는 답이 되기가 좀 힘든 거야. 느낌상 1번이 가장 가까운 거야. 그래서 찍으면 맞게 되는 게 답 가지고 장난을 안 쳤기 때문에 6.2%대가 나온 거야. 답 좀만 장난쳤으면 파티스페이트 비슷한 게 하나가 더 들어갔으면 답을 더 못 골랐을 거야 애들이. 그러면 진짜 이거는 진짜 4%대 또는 3%대가 나올 수도 있는 시험이었어. 1등급 많이 어려워지겠는 거야 지금. 장난치기에 따라서. 이해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서. 그래서 정치적 제도나 그 다음에 중앙적, 그죠? 중앙적, 그 다음에 어떤 지역적, 지방적 수준에서 정치적 제도는요, 뭘 해야 됩니까? 혼합해야 됩니다. 여기 또 확인사설이 나오죠. 사용자들이 고안하도록. 뭐가 나오고 있어요? 그들 스스로의 규칙이 나오는 거지. 레귤레이션이라는 규칙. 이게 룰이랑 연결되는 거지. 그들 스스로의 규칙을 교환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도록? 독립적으로 어떻게 하도록? 독립적으로 확인하도록. 그죠? 확실하게 하도록. 뭘 확실하게 해요? 그 준수죠. 규칙의 준수를 갖다. 규칙의 준수죠. observation은 관찰이고 observance는 법칙이나 준수죠.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죠? 허락해야만 합니다. 되셨죠? 네, 이거 더 확인사설이 들어가는 거죠. 그들 스스로 규칙을 갖다 고안하는 게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규칙이 1번이 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이걸 풀어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급해 죽겠는데. 근데 요거 보고서 답을 찾은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읽어볼 때 이 부분 가지고 답을 좀 찾아내보세요. 여기랑 여기서 하시고서. 아시겠죠? 답을 좀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요즘은 지금 다시 한번 쭉 해석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내일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그 수능은 이렇게 이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시험지를 다시 뽑아줄 수 있으니까 이건 계속 좀 보세요. 한 10번, 20번 해석해 보시고 요 단어 있죠? 요 어슴이라는 단어 좀 아셔야 됩니다. 어슴이라는 단어 여기 보세요. 요 단어는요
요 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정하다 있죠? 일단 가정하다 뜻은 무조건 아셔야 되고요. 가정하다, 추측하다. 그 다음 여기 나온 것처럼 오못을 떠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겠죠? 오못을 떠맡다.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색이나 입장. 너는 그런 입장이니? 넌 그 동물이 그런 색. 알겠죠? 오못을 이런 것을 띠다. 색이나 이런 것을 입장을 띠다라는 뜻이 있어요. 곤충이 어떠어떠한 이런 색을 띄우다. 그리고 사람이 이런 입장을 취하다. 입장을 띠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잘 나와요. 이 세 개가. 95%가 이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95%가 가정하다, 추측하다. 이쪽도 근데 은근히 살짝 나오니까 좀 알아보세요. 자, 마지막 34번. 34번도 어렵습니다. 34번도 한번. 1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글에 읽어보든지 다시 한번 쭉 읽어보든지. 여기 보세요. 이것도 어렵죠? 이건 어떻게 풀어나가나 봅시다. 우리 해석하고 이해하지 말고 이해는 많이 읽어 저절로 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석하고 정보를 뽑아봅시다. 알겠죠? 정보를 찾아봅시다. 이것도 이해시켜 주려면 사전 지식을 넣어주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이것도 쭉. 근데 사전 지식 넣어주면 이해가 쉬운데 이건 좀 사전 지식을 넣어줄까? 여러분 너무 헤매니까. 사전 지식이 뭐냐면 역사 연구와 과학적 연구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연구는 뭐예요? 과학적 연구는 뭔가 기존의 지식을 자꾸 갈고 다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게 나온다면 역시 그것도 검증하는 거예요. 계속 깎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계속 깎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틀리지 않았음을, 맞아, 그게 맞다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틀리지 않았음을 갖다가 정의하는 게 과학적 설명입니다. 그게 본질이죠. 역사적 본질은 뭡니까? 역사적 연구의 본질은 기존의 연구를 자꾸 깎아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이론을 자꾸 받아내는 게 중심이에요. 역사적 이론. 역사적인 거. 역사적인 건 왜냐? 새로운 기록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지? 한글을 발명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사육신인이 무슨 뭐 이러면서 이런 나와. 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세종대왕에 관심이 없구나. 얘기해주는데 전혀 세종대왕 얘기 나오면 또 귀를 닫았어.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즉, 좀 눈에 들어오는 걸로 하자. 뭘로 할까? 뭘로 할까? 무슨 저기 뭐야? 역사 중에 뭐 제일 가까운 눈에 띄는 역사가 뭐가 있을까? 6.25 북침전쟁, 남침전쟁 뭐 얘기하고 있는데 6.25는 누가 뭐래도 북측에서 밀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 우리가 기존 사료 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어디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던 중공 쪽에서, 알겠죠? 중국 쪽에서 새로운 기록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 쪽에 새로운 기록이 나온 거야. 그 뒷얘기에 대해서. 이해되겠죠? 그런 기록이 나오면 환영이죠, 이거는. 그죠? 그런 기록을 많이 찾는 게 역사는 목표란 말이에요. 기록 더 없나? 이거란 말이에요. 과학은 기록 더 없냐가 아니에요. 과학은 있는 걸 자꾸 이게 틀리지 않은 날 검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의 공부와 과학 공부는 방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해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34번 보시면 precision, 정확성과 determinacy, 어떤 것, 정확성과 결정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확정성이라고 그러네요. 정확성과 determine이 결정하다니까 정확성과 확정성은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나 같으면 빼겠어. 왜? 이거랑 이거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하죠. 정확성은 이러면 되겠죠. 그죠? 정확성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 둘 중에 있는데 뭐 end인데 하나만 하면 되죠. 정확성은 필요한 요구 조건입니다. 그죠? 필요한 요구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모든 의미 있는 과학적 논쟁에 있어서. 처음에 도입에서 뭐가 나와요? 정확성이나 결정성, 확정성은요. 모든 과학적 논쟁에 있어서 요구 조건이다. 그죠? 이건 뭐 다 고개 끄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에서의 어떤 프로그레스, 발전은요. 발전이라는 게 나왔어요. 어디? 아주 커다란 정도까지. 이게 중간에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to a degree, to a extent 이거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주 큰 정도까지. 어떤 과정이에요? 얘는요.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도 참 많이 나오네요. 요즘에 ongoing, 지속적인. 계속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뭘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커다란 정확성을 성취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확성만 예를 들어봅시다. 정확성은 그죠? 과학에 뭐에 있어서 과학적인 의미 있는 과학적인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고 과학은 정확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죠. 전문 지식이기도 하지만 일반 지식이기도 해요. 그죠? 정확성은 과학적인 토론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고 정확성이 없으면 과학적 토론이 안 이루어지겠죠. 또 과학적인 그 과학에 있어서의 진보 발전은 정확성, 더 커다란 정확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지배했다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갔다가 같은 현상을 놓고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갔다가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양자역학으로 가는 거죠. 같은 현상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더 정확한 걸 찾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나의 빈약한 지식으로는요. 이 대기권에 우주선이 나갔다가 우주선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주왕복선이. 이 대기권의 이 대기막이 이게 물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뚫고 들어올 때 이게 우주선이 정확한 각도를 맞추지 않고 들어오면 이 대기에서 각도가 조금만 틀려져도 이게 타버린대요. 이게 오다가 마찰력 때문에. 정확한 각도를 맞추고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충격 때문에 튕겨나가든지 이 대기 길에서. 그 각도를 계산하는데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조금 더 낫대요. 거기까지만 들었어. 나중에 핵성 먹어야지. 그 다음에 뭐가 설명이 딱 나오는데 거기는 네 됐어. 롯데스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계속적인 좀 더 나은 정확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면 이해를 자꾸 시켜주면 쉬워 내용이. 근데 내가 웬만하면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러나 나왔지. 그치? 그럼 이게 디벨로퍼먼트에서 이제 역점이 나오는 뭔가가. 그치? 이게 해주고 싶은 얘기인 거야. 과학에서는 보통 이런데, 그러나 이게 해주고 싶은 얘기죠. 역점이 나온 거예요. 역사적인 어떤 representation, 역사적인 표현, 상징, 뭐 이런 게 돼야겠죠? 대표, 상징, 표현, 뭐 이런 거겠죠? 역사적인 상징 표현은요. 그죠? 뭐에 있어서 역사적인 상징 표현은 프리미엄, 이거는 뭔가 프리미엄을 준다고 그러죠? 어디에 역사적인 표현, 상징은요, 이건 뭔지, 리프레젠테이션이 좀 애매해요. 요것은 여기를 좀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요거에 프리미엄을 놓는다는 거니까. 뭐를 좀 더 중시하냐, 이게 강조하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뭘 강조하냐면, 확산에다가. 이 단어도 어렵네? 확산. 어떤 것, 리프레젠테이션, 어떤 표현, 상징의 확산에 좀 더 강조합니다. 뭐가 아니라 따라서 이것에 여기 여기 있죠. 요것이 아니라 뭐가 아니냐면 정제 세련된 뭐 다듬는 거 어떤 것 한 가지 상징이나 표현에 그죠? 정제가 아니라 이런 표현의 역사적인 이건 정확성 대신 리프레젠테이션 역사적인 어떤 사건의 표현이라든지 묘사 이것에 확산에다가 더 강조를 둔다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요거가 아니라 나데이 머피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죠? 요 정제가 아니라 뭐에다가 즉 같은 거죠 그죠? 즉 뭐냐 생산에 좀 더 프리미엄을 두고 있다는 거야. 뭐에?
좀 더 다양한, 여기 또 나왔네. set of. 훨씬 더 다양한 일련의 표현들이죠. 그죠? 네. 역사적인 기록이나 상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진술이라고 썼어요. 여기 갖다가. 리프리젠테이션은 보통 진술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알겠죠? 대표, 상징, 뭐 이런 거죠. 표현, 이런 겁니다. 그 역사적 표현이나 역사적인 진술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역사적 표현이나 역사적 상징, 역사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설명이라고 할까요? 이것은요, 어떻다? 표현의, 설명의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표현의 정제, 다듬는 것. 이건 과학적인 방법이죠. 정확성이죠. 이것이 아니라 뭐에 훨씬 더 다양한 표현의 생산에다 관점을 둔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걸 정확히 해석한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시험 때 당황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여기서 애들이 초점을 잡고 들어가는 건 과학적인 논쟁이나 어떤 것? 과학적인 논쟁이나 그죠? 과학에 있어서의 진보, 발전, 요거랑 요것과 이건 역사적인 어떤 표현, 이거구나. 요것과의 대꾸를 이뤄서 여기에서는 요것과는 반대대로 그러나니까 어디에다가 프리미엄을 두고 있냐? 확산해. 그죠? 다듬는 것이 아니라 확산해. 그러니까 정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듬는 것이 아니라 뭐에? 훨씬 더 다양한 확산이니 훨씬 더 다양한 일련의 표현의 어떤 것? 생산해. 그죠? 거기에 강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통찰은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죠? 역사적인 통찰, 이거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역사야, 한마디로. 역사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로잉 다운, 좁혀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건 이해합니다. 이 말 때문에서. 뭘 좁혀가는 문제가 아니야. 이전의 선택이야. 이전의 선택을 계속해서 좁혀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즉, 또 뭐가 아닙니까? appreciation 하면 근접화야. 근접화. 거기에 맞춰가는 거. 얼음치, 가상치. 진실의 근접화가 아니라 나중에 법비가 또 나오네. 그죠? 진실의 근접화가 아니라 온더 컨츄리는 그러기는커녕 반대로 반이 뭐냐? 폭발입니다. 그죠? 정제가 아니라 폭발입니다. 가능한 관점의 폭발입니다. 여기서 애들이 다 해결했어요. 이 문제. 34분 쉽다고 했어. 역사는 오히려 여기 있잖아. 더 다양한 일련의 표현에 생산에 강점을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 말과 이 말이 정말 똑같은 말이죠. 그치? 요것과 요것이 정말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더 다양한 일련의 그죠? 역사적 표현에 생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능한 관점의 폭발. 그죠? 폭발입니다. 역사적 통찰. 그리고 여기 정제였잖아. 정제가 뭐야? 진실의 근접화가 아니라. 알겠죠? 이거 보고서 역사와 과학에 있어서 접근법이 다르구나.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계속 가봅시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therefore 따라서 그것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뭘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임이 목표로 하다죠. 단어가 약한 사람들은 단어 빨리 좀 따라와야 됩니다. unmask. 선생님 이 단어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다 아는 단어예요. 마스크가 뭐예요? 가리다는 뜻이죠. 얼굴 마스크. 그죠? un이니까 밝혀내는 거예요. unmask하니까 밝혀내는 거, 드러내는 거. 드러내는 것입니다. 뭘 드러내는 거예요? 이전의 환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환영을. 그죠? 뭐에 의한 것? 이것의 환영입니다. 이게 뭐예요? determination, 결정성, 확정성, 프리시전, 정확성이죠. 결정성, 확정성과 정확성의 이전의 환영을 어떻게 밝혀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게 맞아. 무조건 이랬어. 이순신 장군은 돌아가신 거 맞다니까. 난중인지는 이순신 장군인 거야. 여태까지는 지금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순신 장군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마지막에 너무 염증을 느끼셔서 이 전쟁은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가신 걸 위장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맞아! 아니 근데 다른 결과가 나온 거지.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함으로써? 생산해냄으로써 새롭고 대안적인, 이거 대안적이니까. 새롭고 대안적인 그런 진술이나 표현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냄으로써 이전의 정확성과 확정성의 이전의 그런 환상을 어떻게 밝혀내는 것. 그것을 마스크,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그죠? 가려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기보다는
뒤에는 과학적 방법이 나오고 있지. 획득하는 것, 진실을 획득하는 것, 그죠? 진실을 획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죠? 이걸 중심으로. 뭘 함으로써 진실을 획득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주의 깊은 분석을 함으로써 이거는 과학적 방법이죠. 그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옳은지 이전의 표현에서 역사적 표현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주의 깊은 분석에 의해서 진실을 드러내는 것, 이거는 역사적 과학적 방법이고, 이거라기보다는 뭐야? 새롭고 대안적인 표현을 만들어냄으로써, 그죠? 기존의 것을 환영을 벗기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사적인 방법이죠.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결론이 나오는지 봅시다. 여기서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The develop, 역사적 통찰이죠. 역사적 통찰의 발전은 이제 결론이죠. 이제 결론이 있죠. 역사적 통찰의 발전은 뭐예요? 새로운 걸 자꾸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역사적 통찰의 발전은 실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로서 여겨질 수 있냐? 이것으로서 간주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네가 여겨지다, 간주되어지다. 뭐로서? The outsider. 그죠? 외부인에게 이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로서 비리가디되지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로냐? 집중해서요.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그죠? 즉, 더 많은 혼란. 즉, 계속적인 질문이야. 기존의 것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이죠. 그죠? 기존의 것에 대한 계속, 이게 맞아? 다른 자료 더 가져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맞아? 다른 자료 더 가져와봐. 기존의 것에 대한 계속의 의문, 더 많은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으로서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말고 다른 외부인이 보면은. 야, 기존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뭐가 다른 자료 나왔는데 어떡해. 역사는 굉장한 추론이거든요. 자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고려시대 이전의 자료는, 우리나라 자료는 고려시대 이전의 자료는 우리나라에 두 개뿐이 없어요. 그죠? 삼국시대 자료는 뭐에 있어요? 역사 자료는 삼국사기랑 삼국유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삼국사기가 그 누굽니까? 누구에서 썼죠? 김부식이라는, 그죠? 김부식에 의해서 그것도 삼국시대 쓰여진 게 아니라 고려시대 재상 정도란 말이에요. 그것도 삼국시대 끝난다고 100년 후에 그 사람이 자기 고려 왕조에 맞게 유리하게 편찬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고려 태조가, 왕씨에게 미안합니다. 고려 태조가 삼국시대를 멸하기 위해서 어떤 비열한 방법을 썼는지 몰라. 그건 다 안 쓸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삼국유사라는 이련이라는 분이 쓴 거는, 이건 이 스님이 민담을 모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삼국시대에 관해서 알리는 굉장한 추론이란 말이야. 그죠? 여러 가지 비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다 막힐 수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든 겁니다. 근데 이런 예는 이해하려는데 필요한 건데 실제 수능에서 미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싸먹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는 주어진 조건만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이란 거야. 기존의, 그죠? 기존의 자료에 대한, 그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뭐라기보다, 레더들이니까. 뭐라기보다는 과학에서처럼, 그죠? 과학에서처럼 좀 더 커다란 진실로의 접근이죠. 근사치니까. 진실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 계속 혼란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처럼 보인다. 그럼 1번은 뭐겠습니까? 크라이티어리언, 표준 기준이라는 뜻이죠. 크라이티어리언 알아두셔야 되고요. 역사적인 표현, 역사적인 상징, 역사적인 진술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 아니죠. 역사적인, 그죠? 진술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계속적인 질문. 2번은요. 확실성, 프레시전, 정확성이죠. 그죠? 뭐에 대해서? 겉보기에, 그죠? 이미 획득된 확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이죠. 이거에 대한. 그죠? 이게 더 낫죠. 3번은 가능성, 대안적인 해석이죠. 어떤 사건의 대안적인 해석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계속적인 질문, 혼란. 4번은요. 코이그지 인스턴스 하면 공통의 공존이죠. 어떤 거 다수의 관점의 공존, 역사적인 글쓰기에 있어서 요거는 선지가 좀 어려웠죠. 5번은요. 커렉트니스 하면은 정확성입니다. 그 다음에 릴라이벨텀 신뢰성이죠. 역사적인 사건, 모아진 역사적인 사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의 제기. 이거는 보면은 다른 것도
그죠? 얼핏 국어적으로 봤을 때 들어갈 수도 있겠다. 기존의 자료에 대한 계속 질문이니까.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이미 성취된, 획득된 겉보기에, 그죠? 겉보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보이는 확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어떤 게 계속적인 질문. 즉 혼란, 컨퓨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표현은요. 그죠? 정확성과 대비돼서. 그죠? 정확성과 대비돼서 그 과학적인 프리시즌이 있죠? 그 다음에 certainty가 뭐예요? 디스크리미넌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것으로서 정확히 받아주는 건 답이 2번이 가장 나은 걸로 보는 겁니다. 오케이.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요걸 집에 가서 버리지 마시고 계속 읽어보세요. 어려운 질문을 10번쯤 읽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조금만 쉬었다 갑시다.